자, 이번 순서는 자동차와 생활입니다. 불량 자동차에는 안면 창유리 세정액이 판매되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텐데요. 오늘처럼 추울 때 앞유리 살포하면 유리창이 얼어붙으면서 뿌옇게 돼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더 위험하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마시지 못하게 한 어린이 보호 포장법까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제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죠. 월요일 아침 자동차 생활 김경배 TVN 한국교통방송 교통전문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자동차용 유리 세정에 우리가 흔히 이제 워시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불량 제품이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70개 브랜드가 시판되고 있는 게 자동차용 안면 창유리 세정인데도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올해 10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만 해봤는데요. 네. 역시 해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불량 문제가 또 출현됐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허. 사계절 안전관리 차원에서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해본 결과 어느 점 온도가 안전 기준에 미달되는 한 개 세정액 제품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분사된 세정액을 응결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방해받는 운전자 시야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전수 수거를 명하는 리콜을 공표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제품이 지켜야 할 빙점을 못 맞춘 한마디로 미달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네. 어느 점이 어떻게 되는 그 자동차 전면 창유리제 제품인가요? 네, 문제 제품은 자율안전 확인 신고 필증 번호가 B123H017-1001A고요. 네. 모델명은 주 다올테크의 프로스타인 제품이 문제의 불량으로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게 되는 빙점이 영하 25도가 아닌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0.5도로 확인된 만큼 오늘 같은 날에 모르고 사용하게 되면 자칫 앞창유리에 얼어붙는 위험과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데요. 문제는 이 불량 제품이 생산된 지역이 대전과는 아주 가까운 청주라는 것이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빙점이 이보다 낮은 불량 제품들이 아니라면 세정액이 분사되는 호스와 노즐에 얼어서 분사 자체를 아예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혼합을 권유하는 수입차 전용 제품들의 경우 물과 섞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많이 섞었을 경우 갑작스러운 한파를 못 이기고 어는 문제는 간혹 발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용 전면 창유리 세정액이 무려 70가지인데 고작 10개 제품 조사에서 1개가 불량으로 판명됐다면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그 비율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물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워낙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라 전수조사를 해본다면 7개 정도가 불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통환경연구소와 교통뉴스팀 그리고 공중파의 9시 뉴스팀에서 이미 20개 시판 제품을 수거했고 스캔하는 1차 검사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동안 수거되지 않았던 수입차 전용 아까 말씀드린 물에 타쓰는 전용 창유리 세정제 그러니까 사용자가 물과 섞는 5개의 브랜드와 독일 애프터마켓 브랜드를 앞세워서 한국에서 잘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제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최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1차에서 2개 제품에 대한 빙점 불합격인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전문기관 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주로 무명 제품을 15개 정도로 다시 선정해서 네. 2차적인 품질 조사 대상도 스캔 평가에 착수한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꾸 불량 제품이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율안전 확인 신고 필증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율안전은 불량과 저질 공산품을 척결을 하고 또 보호 포장은 어린이가 화학 제품을 마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모두가 법에 따른 의무 사항은 같습니다. 하지만 네. 불량 세정액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이유는 말씀처럼 신고만 하면은 생산하고 시판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 불량이 밝혀진다고 해도 전국에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도 바로 KC 인증 제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문제만 제시하고 마무리가 없이 지나가는 이런 국가기술표준의 미봉책도 어쩌면 이런 상황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도 이해되는 현실에 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결국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까지 같이 시석시키는 면이 적지 않아서 큰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이 뚜껑을 열리면 힘껏 눌러서 돌려야 되는 게 바로 어린이 보호 포장법인데 네. 유독성 화학 물질이나 이 장치가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도 위반 제품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한국소비자원이 세정제와 부동액 등 화학물질을 어린이가 마시는 오음사고 조사를 발표하면서 이듬해 어린이 보호 포장법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2년째 시행되는 이 법과 제도인데도 5개사의 수입차 전용 제품 중 볼보 자동차만이 보호 포장을 했을 뿐입니다. 독일산이 BMW와 미니, 아우디, 폭스바겐 모두 쉽게 열어서 마실 수 있는 일반 마개로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보호 포장을 한 국산 제품과는 다른 점은 주 원료가 공업용 메탄올이냐 또 에탄올을 사용했느냐 이런 차이뿐이지만 이미 각각의 위험성은 지난 2004년 조사 결과 발표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시거나 흡입하면 메탄올만 위험한 게 아니고 에탄올계도 피해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제도는 어떻게 도입이 된 건가요? 네,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의약품과 화학제품에 중독된 5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수가 연간 8.8명에 달했고요. 연평균 7,580건을 기록한다는 것이 도입되게 된 동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에탄올 성분 50%를 마시면 오심과 구토, 설사, 산 과다증을 유발시키고 또 이소부탄계 탄화수소 화합물의 경우는 그 위장 뇌출의 위험이 크다고 경고를 했으니까요. 실제 쉽게 열려서 마신 사고도 적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흡입 또는 두통과 그 현기증에 더해서 무의식에 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또 이소부탄 역시 과호흡 증후군 유발을 시키는데 어린이가 중독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17일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 세척제를 마셨던 사고가 있었고요. 또 8월 13일에는 공업용 알코올 10cc 정도를 물이라고 마신 오음 사고가 발생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운전자들은 이 추운 겨울에 워시액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올바르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계절 마이너스 25도를 지켜주는 1.8리터짜리 국산 세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는 물이 65% 정도고 메탄올은 35% 정도인데 반해 수입차용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복합 첨가제는 화학물질이 약간 들어간 걸 제외하고는 모두가 알코올인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BMW와 미니는 아예 성분 표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에탄올과 약알칼리성, 폭스바겐의 경우는 에탄올과 에틸렌 그리콜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1970년 100만 명당 12명이 이르던 미국의 어린이 중독 사고 사망자도 이런 보호 포장을 시행함으로써 2002년에 2명으로 감소됐고요. 또 이런 큰 효과를 거두자 캐나다와 영국 등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2013년 자동차용을 포함한 세정의 오음 사고가 또 2건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어허. 그래서 2005년에도 1건의 사고가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인 CISS에 추가됐지만 여기에 대한 벌칙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원 이하라는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약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회기업을 강조하는 제품들, 그런 회사들이 이런 입장에서는 이런 벌칙보다는 사회적인 관념 타격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자동차 생활 김경재 TVN 한국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30분 교통정보입니다.